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영상은 저희 부부의 가장 큰 캠핑 장비가 된 렉스턴 스포츠 차량입니다. 페이스리프트된 렉스턴 스포츠 차량은 아니지만 중고 픽업 트럭 또는 신규 구매를 고려하시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차량은 2018년도 4월 출고 차량으로 현재 6만 킬로 정도가 됐으며 구입 당시 등급은 프레스티지, 옵션은 포트로닉 시스템, 차동 기어 잠금 장치, 8인치 스마트 미러링, 사이드 커튼 에어백, 운전석 동승석 통풍 시트, 고정식 사이드 스텝, 5년 10만 킬로미터 무상 보증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페이스리프트된 렉스턴 스포츠는 외관 변경 외에도 요소수 시스템이 추가되어 있고 통풍 시트에 대한 개선도 되어 있습니다. 픽업 트럭이라는 세그먼트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아 구입할 당시 저의 상황과 현재 상황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당시에는 제가 윈스톰 수동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8년식이었고 20만 킬로 정도를 탔습니다. 보통 수동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산발이라는 거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요. 윈스톰 같은 경우에는 좀 모듈화가 돼 있어서 15만 킬로에 한번 교체를 해주면 되는데 당시 교체 비용이 150만 원으로 차량가의 200만 원의 4분의 3 정도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운행에 바로 지장이 있던 건 아니어서 차량을 계속 알아보던 중이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을 생각해서 중고차를 좀 더 찾아보는 중이었는데 때마침 이제 렉스턴 스포츠가 당시 예상했던 가격보다는 좀 많이 싸게 나오게 되었었죠. 지금은 많이 못하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자전거를 굉장히 열심히 탔기 때문에 자전거를 차에 실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소였습니다. SUV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좌석을 접으면 돼서 좋았고, 그리고 이제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테일게이트에 자전거 앞바퀴를 걸쳐서 5대까지 자전거를 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중고차도 고려를 했었기 때문에 코란도 스포츠도 당시에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 코란도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이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서 가족 4명이 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럴 때 사용할 수가 없어서 코란도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 콜로라도도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콜로라도는 거의 쉐보레에서 몇 년째 이제 출시를 한다고 하면서 출시를 안 하는 상황이어서 기대를 좀 버렸었고 가격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는데 좀 영향이 컸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이야 픽업 트럭 대안도 많고 쌍용차의 미래도 더 불투명해져서 감가상각률이 높아졌지만 당시에 코란도 스포츠의 감가상각률은 낮은 편이어서 신차를 구매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느 정도 새 차 사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시승을 해보게 되었는데 시승을 해보니까 차가 굉장히 조용하더라고요. 이렇게 조용하다 보니까 승차감이 당시에 나쁜지를 잘 모르고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도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고 특히 이제 콜로라도를 시승해 봤는데 콜로라도랑은 거의 비교하기가 힘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픽업 트럭을 이제 처음 구매하다 보니까 알고 있었던 사실도 있고 이제 몰랐던 사실들도 있는데 우선 이제 세금 부분은 싸고 보험료는 좀 비쌉니다. 그래서 첫 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료랑 세금을 이제 거의 내치면 승용차 타는 거랑 비슷하고 그 다음에서부터는 이제 보험료가 다시 내려가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좀 이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로 주행 부분인데 픽업 트럭 같은 경우 또 트럭 같은 경우에는 1차로 주행이 불가합니다. 원래도 속도를 내는 편은 아니어서 이게 그렇게 불편할 줄은 몰랐는데 이제 3차선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2, 3차로에서 속도를 맞춰서 천천히 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1차로로 추월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불편합니다. 그리고 처음 구매할 시에 그 트럭 베드 위에 뭘 씌우지를 않으면 적재함이 그냥 열려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중품 보관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쓰레기를 사람들이 많이 버리겠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구매하자마자 씌웠다 보니까 그런 일은 없었으나 대부분 다 쓰레기통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비용도 적진 않고 한 100에서 한 200 정도 비용이 추가로 더 발생합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또 매년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게 많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차가 커서 주차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실제로 길이는 에쿠스 리무진보다 좀 짧고 폭은 카니발보다 좁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차하면서 남들이 세우는 곳에 못 세운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좀 튜닝을 하게 되다 보면 차고가 높아져서 지하 주차장을 못 들어가거나 하는 거에 대한 걱정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소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영상에서처럼 시속 80km에 62dB 정도가 나옵니다. 제 차량이 6만 킬로를 주행하고 타이어는 AT 타이어, 어닝이 또 달려있고 리프트업도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소음 부분에 있어서는 준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렉스턴 스포츠나 다른 2.2 LET 엔진을 사용하는데 소음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푹스 타이탄 GT1 엔진 오일을 한번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엔진 오일을 바꾼 후에 소음이 많이 커져서 고생을 했었는데 푹스 엔진 오일로 변경한 후에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차량 기본으로 와서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2.2리터 LET 디젤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G4 렉스턴하고 동일한 엔진입니다. 마력이 좀 차이가 난다고는 하는데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G4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방음 대책이 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엔진 커버에도 그 방음 장치가 되어 있고요. 미션 같은 경우에는 렉스턴 스포츠는 아이신 6단 미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이제 좀 내구성이 좋은 아이신 6단 미션을 사용한다니까 이제 내구성에 대한 걱정은 없는데, 변속이 빠르거나 연비가 좋다던가 하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지적받는 사항으로 80km대에서 변속이 좀 잘 안 되는, 변속이 좀 멍 때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도 그런 증상은 좀 느끼고 불편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차량 스펙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차가 잘 달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불편할 정도는 아니고요. 일상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차감으로 오면 할 이야기가 많은데요. 프레임 바디이고 후륜이 리치드 엑셀 방식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콜로라도에 비해서는 승차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서스펜션도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달리다 보면 적재함 쪽이 털리는 느낌, 뒤가 떨리는 느낌 같은 게 좀 발생을 하고, 차는 물렁한데 잔진동은 하나도 거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이 서스펜션이 왜 있나 싶은 느낌이 들 때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좀 당황스러웠던 점은 잔진동은 하나도 못 거르는데 짐을 많이 실으면 차가 또 처져요. 그래서 좀 서스펜션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이게 페이스리프트 된 버전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은
뭐 일반 SUV 정도 공간이 나오는 것 같고요. 뒷자리 같은 경우에는 공간 자체는 그렇게 적지 않은데 등받이가 좀 서 있어서 장시간 성인이 타기에는 불편합니다. 이거는 모든 픽업 트럭이 어쩔 수 없이 갖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렉스턴 스포츠는 뒷좌석 공간 자체는 좀 넓은 편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들보다는 좀 나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등받이를 좀 눕히는 분들도 있는데요. 만족도는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뒷자리에 사람이 타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전 사양으로 보면 요새 승용차나 SUV들이 가지고 있는 긴급 제동 장치라든지 차선 유지 보조 장치라든지 하는 안전 사양들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비슷한 픽업 트럭들을 보면 안전 사양들이 좀 승용차들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넣은 옵션으로 포트로닉하고 락킹 디퍼런셜이 있는데 저도 차를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이제 오프로드 차량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었어서 AWD가 뭔지 이제 4x4가 뭔지 이런 구분은 이제 정확하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기계식 사륜 가지고 이제 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차량 성격으로 보면 기계식 사륜을 갖는 게 오히려 맞고요. 이 차량에 혹시 전자식 사륜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지금처럼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아주 심한 오프로드를 다니진 않는데 오지나 노지 이런 데 가보면 이제 국산 이제 다른 사륜들 전자식 사륜들 타고 오신 분들이 이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기계식 사륜 같은 경우에는 또 기계식 사륜대로의 장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렉스턴 스포츠를 사는 분들은 이제 사륜하고 락킹 디퍼런셜은 꼭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로 선택했던 옵션은 8인치 스마트 미러링이었는데요. 9인치를 하면 내비게이션 포함이고 이제 8인치를 하면 스마트 미러링 기능을 써야 하는데 내비게이션은 사실 쓰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제 8인치 스마트 미러링으로 했습니다. 미러링 기능은 생각보다 좀 많이 불편해서 실제로는 사용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화면 자체가 LCD가 있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옵션을 선택한 거에는 후회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옵션을 넣어서 후회했던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통풍 시트입니다. 통풍 시트는 너무 악명이 높고요. 바로 다음에 개선이 돼서 나왔습니다. 거의 시원하지는 않고 시끄럽기는 엄청 시끄럽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드 스텝입니다. 이제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에는 차 자체가 높다 보니 여성분들이나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탑승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설치를 했고요. 차가 높다 보니까 피로는 합니다. 피로는 하는데 이게 렉스턴 스포츠의 휠베이스가 좀 길다 보니까 의외로 배 걸리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배에 걸리면 순정은 이제 철판 위에 플라스틱을 올려놓은 구조라 플라스틱이 다 뜨게 되고 이제 뜨면 계속 덜렁거리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저희도 사이드 스텝이 다 떠서 처음에는 테이프로 붙이고 다니다가 테이프로도 해결이 잘 되지 않아서 영상에서처럼 드릴을 뚫어서 볼트하고 너트로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내에서만 타실 분들이라면 순정 고정 사이드 스텝도 괜찮을 것 같지만 저희처럼 캠핑을 다니실 분이라고 하면 나와서 애프터마켓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년 10만 킬로 무상 보증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쌍용이 5년을 갈지 3년을 갈지 1년을 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보증은 좀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좀 까다롭고 커버하는 범위도 좀 작아서 실제로 사용하게 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차량 소개만 해도 영상이 많이 길어져서 제가 순정이 아닌 튜닝한 거랑 추가로 장착한 제품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